그 지난번에 했던 거 이펙티브 고 문서 그거 보는 거 두 번째 거 이번에도 또 이어서 좀 할게요. 네, 뭐 지난번에 이거를 걸었었는데 잘 보시면은 엄청 늘었더라고요. 엄청 기쁘네. 네, 지난번에 801명이었나? 막 그랬었는데. 네, 더 훨씬 늘었어요. 어쨌든 지난번에 반복문 뭐 하려다가 이제 시간 없어서 말았잖아요. 오늘 보여주는데 고 같은 경우는 반복문이 for 하나밖에 없어요. 뭐 while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do, 뭐 until,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로 끝장내요. 제일 쉽게 쓰는 거는 이거죠. 그냥 무한 루프 돌고 싶다. 뭐 그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무한 루프 쭉 돌죠. 이거 멈출 때 어떻게 하죠? 이거는 그러면? 그렇죠. 브레이크 걸면 되죠. 그 다음에 이거 전형적인 while문처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죠. 그냥. 그리고 진짜 뭐 진짜 낡은 문법 요새 잘 안 보이는 거지만 뭐 쓰고 싶으면 이렇게도 쓸 수는 있어요. 그리고 일반적인 자료 구조에서 이제 데이터 꺼내서 쓸 때는 이렇게 하죠. 그냥 range 쓰면 되고요. 이거는 이제 키밸류 형태로 들어오는데 array나 뭐 슬라이스 같은 시퀀스들은 키값이 0에서부터 뭐 n-1까지가 이렇게 쭉 들어오겠죠. 그리고 뭐 나는 그 키만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나만 쓰면 되고요. 뭐 밸류만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써줘요. 잘 보면은 이제 아까는 그 키밸류에서 밸류 안 쓰려면은 밸류만 그냥 빼면 됐었는데 키는 이제 뭐 생략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언더스코어 넣고요. 이건 이제 블랭크 아이덴티파이어,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 공백 식별자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블랭크 아이덴티파이어를 써가지고 해요. 뭐 이거는 특별한 이름이나 뭐 그렇게 안 해요. 어떤 랭귀지들은 언더스코어를 이제 변수로 인식을 해가지고 처리를 많이 해주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특별하게 쓰여요. 그리고 문자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되는데요. 문자열도 시퀀스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. 그러면 이제 뭐 앞에가 키가 뭐 0, 1, 2, 3, 4, 5, 6, 8, 9, 10 뭐 그런 식으로 쭉 가고 뒤에 캐릭터가 쭉 들어와야 될 텐데 그렇진 않고요. 얘네들은 UTF-8 기준으로 해서 뒤에 있는 캐릭터는 UTF-8 기준에 한 글자씩 들어와요. 근데 UTF-8은 그 길이가 가변적이잖아요. 그래서 앞에 있는 위치가 다른 랭귀지는 0, 1, 2, 3, 4 그렇게 늘거든요. 글자 개수만큼. 근데 얘는 바이트 단위로 해요. 그래서 방금 글자가 3바이트다. 그러면은 0이었다 그 다음엔 3이 되고 그 다음에 뭐 2바이트였으면은 5가 되고 뭐 4바이트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9가 되고 이런 식이에요. 그래서 요거는 고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다 더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. 우리는 바이트 단위로 된다. 그리고 4에서 좀 주의할 부분이 고는 여러 변수를 동시에 제어하는 방식이 C나 뭐 C++이랑 달라요.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 뭐 C에서 짤 수 있죠. I 뭐 이렇게 하고 뭐 J 이렇게 해서 컴마 찍어서 뭘 하잖아요. 그런데 컴마를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컴마 찍혀 있는 거를 고에서는 못 써요. 고는 컴마를 완전하게 다른 용도로 써요. 이 부분은 굉장히 현대적인 방식이긴 하죠. 컴마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요렇게 하고 있는 건 이건 낡은 방식. 요새는 이렇게 아무도 안 써요. 그래서 고가 어떻게 현대적으로 하냐면은 현대적으로 컴마를 이렇게 써요. 네.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이렇게 I, J는 0, offset. 네. 뒤에도 I, J는 I 플러스 1, 그 다음에 J 마이너스 1 해서 I에는 0 들어가고 J에는 offset 들어가고 뒤에는 보면 I에는 I 플러스 1 들어가고 J에는 J 마이너스 1 들어가요. 이건 계속 늘려도 돼요. I, J, K, LMNOP만 해서 쭉 다 늘려도 돼요. 어떻게 해서든지 상관없어요. 이런 건 이제 병렬 할당이라고 해요. 이거 패러럴 어사인먼트라고 하죠. 네, 이거 하면은 코드가 굉장히 좀 단순해져요. 예를 들어서 저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. 수업하는 거. 이런 게 병렬로 그 병렬 할당을 쓰면은 네. 이렇게 쓰면 돼요. 그럼 바로 수업이 되죠. 되게 단순하죠. 네.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되냐? 맨날 보던 게 이거 전형적인 병렬 할당이죠.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에요. 그냥 리절트랑 에러에다가 do something이 리절트랑 에러에 해당하는 값을 두 개가 컴마 찍힌 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. 뭐 이거 하는 김에 이제 펑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. 원래 펑션 같은 경우에는 리턴 타입 이렇게 써주죠. 그래서 뭘 하면은 뭐 1 이렇게 하면 리턴 인티저니까 넘겨주죠. 근데 이거 만약에 워크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표시해줘야 되죠? 뭐 음수 쓰거나 뭔가 이상한 짓을 해야겠죠? 그렇죠? 네, 뭐 고는 이렇게 쓰죠. 아까 뭐 컴마 현대적으로 쓰고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요새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된 애들은 다 리턴 여러 개 주고 막 그래요. 요새는 다 이렇게 해요. 뭐
저거를 저렇게 안 주고 뭐 맵 형태에 가까운 걸로 주는 경우도 많고요. 뭐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하죠. 뭐 그럼 쟤네들 뭐 꺼내서 쓰는 거 뭐 디스트럭처링 뭐 그렇게 뭐 부르고 하는데요. 어쨌든 간에 최근에 랭귀지들은 다 리턴을 저렇게 여러 개를 주는 게 거의 상식처럼 되고 있어요. 뭐 꼭 그 리턴 값이 저렇게 여러 개가 안 나가더라도 뭐 튜플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한다든지요. 그래서 이렇게 하게 돼 있고,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편하게 쓰려면 이게 더 많이 쓰이는 모양이죠. 여기 이름 붙여가지고, 그렇죠?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. 근데 이제 다 현대적으로 갔는데 사실은 요건 되게 현대적이진 않죠. 리턴을 요새는 웬만하면 안 써요. 네. 요새는 대부분이 마지막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돌려주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많이 하는 편이고, 요새는. 근데 이제 뭐 요새 현대적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건 현대적이지 않잖아,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, 그냥 그래도 C보다 낫지. 이게 고가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어쩌다가 가끔씩 이렇게 현대적인 컨셉을 가져와서 편하게 해주는 일도 있지만, 하지만 그렇게 하는 낡은 언어지만 그래도 C보다는 좋잖아,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불평 없이 쓸 수 있죠. 현대적이라며 왜 이래 막 그러면은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, 진짜. 그리고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디퍼죠. C++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역제 만들어서 자원 자동 해제하고 뭐 이런 거 쉬워요. 뭐 스마트 포인터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쉽고, 뭐 쉐어드 포인터나 아니면은 뭐 오토 포인터는 요새는 잘 안 쓰지만요. 이런 걸 쓸 수 있겠지만, 이제 뭐 C다, 만약에 C를 쓰면은 C에서 많이 하는 게 예외에 발생한다, 이제 에러가 났다 그러면은 자원 해제해 줘야 되잖아요. 그거 쉽게 하려고 고우트로 맨 끝으로 보내서 처리하죠. 되게 엽기적인 코드가 많이 만들어지는데,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. 특히 이거 쓰면 좋은 게, 자원을 할당하는 곳이랑 해제하는 곳이 끝에다가 놓으면은 떨어져 있잖아요. 그래서 코드를 좀 나눠서 읽어야 되거든요. 근데 얘는 그 자원 할당하고서 그 밑에, 바로 밑에다가 대개는 디포어 써가지고 써주거든요. 그럼 자원 해제하는 코드가 바로 붙어 있죠. 훨씬 더 코드 읽기가 좋죠. 그리고 흔히 많이 쓰는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. 이거. 그렇죠? 리소스를 뭐 만들었으면 리소스 클로즈 이렇게 해주면은 함수 끝날 때 이거 자동으로 실행이 되죠. 근데 이거 만약에 여러 줄 해주고 싶어요. 그 클로즈 하기 전에 무슨 뭐 프린트 같은 거 뭐 해주거나 로그 남기거나 하고 싶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익명함수는 거. 그쵸. 익명함수 쓰는 거죠. 익명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뭐 되고요. 이거는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고 같은 거 할 때도, 고루틴 할 때도 고도 저런 식으로 쓰잖아요.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써서 엄청 많이 쓰이는 모양이니까 이거 알아놓으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는 여태까지 이제 제어 구조랑 뭐 로직에 관한 거 있으니까 데이터로 와보죠. 메모리 고에서 할당하는 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. 메모리 할당하는 방법이요. 뭐 C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얼로케이션 해서 말록 MA 얼록해서 메모리 얼록하는 거 쓰잖아요. 그 다음에 뭐 C++에서 new 쓰면 되죠. 그러면은 고에서는 어떻게 하죠? 네. 하나가 new고 하나가 make죠. 어떤 차이가 있죠? 둘이? 히어로라는 예를 들어서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어요. 그쵸? 타입 만든 거죠. 얘 메모리 할당할 때 어떻게 하죠? 저거 뉴를 쓰거나 네, 아니면 그쵸. 이렇게 하면 되죠. 히어로는 타입 뭐예요? 저거는? 저 변수 히어로 앞에 있는 거. 저 타입. 히어로의 포인트죠. new는 포인터 돌려줘요. 값을. 이거랑 똑같은데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.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? 똑같은데 다르게 표현하는 거. 주소를 써서. 네, 그쵸. 이렇게 할 수 있죠. 이렇게 쓰는 거 합성 리터럴이라고 하고요. 합성. 네, 만약에 저 앞에 있는 엔드 표시 없으면 포인터가 아니라 객체가 그대로 들어가죠. 그리고 저거 엔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포인터로 얻는 거죠. 이거 합성 리터럴이라고 하는데, 이거는 사실 이 형태로 쓰려고 쓰는 건 아니죠. 대개는 여 모양으로 쓰죠. 그쵸? 값 지정하려고 하면은 이렇게. 물론 저거 아이디 네임 저거 없어도 되긴 해요. 순서만 맞추면은. 그런데 순서 맞추기 어렵고 뭐가 뭔지 코드 읽기 어려우니까 저렇게 앞에다 많이 써주죠.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뭐 여러 줄로 썼는데 대부분은 이 정도는 한 줄에 쓰죠. 그렇죠? 그리고 또 주의할 게, 여러 줄 쓸 때는요, 컴마가 각 줄 끝에 들어가요. 무조건. 우리 뭐 하다 보면 첫 줄만 넣고 두 번째 줄에 컴마 안 넣을 수 있잖아요. 그럼 에러 나요. 그래서 이거 어떤 때 또 많이 쓰냐면요, 예를 들어서 내가 함수를 만들었어요. 근데 파라미터를 여러 개 받을 거예요.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원래는 파라미터가 끝에 저 콤마 찍히면 안 되잖아요. A, B 두 개 왔는데 콤마가 이상하게.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돼요. make는 어떻게 쓰냐? 이거죠. 크기 받는 애들이 쓰는 거예요. make 하고서 뒤에다가 실 안 쓰면은 작동을 안 해요. 크기 받는 애들이 쓰는 거예요.
간단하죠? 그게 메이크는 슬라이스나 뭐 어레이나 아니면 채널이라든가 채널도 메이크로 만들어주게 돼 있죠. 그런 애들이 쓰는 거고요. 크기 받는 애들 얘기했으니까 시퀀스가 대표적으로 크기가 있는 거죠. 시퀀스는 어떤 데이터죠? 순서가 있는. 그쵸. 순서가 있는 게 포인트죠. 어쨌든 이게 크게 둘인데 하나는 어레이고 하나는 슬라이스죠. 어떻게 다르죠? 배열은 일단은 크기가 정해진 거예요. 간단하죠? 네. 이거 뭐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. 그러면은 저거 대신에 2 말고 저기다 3 뭐 그렇게 돼요. 그 2 스트링이랑 3 스트링은 어떠죠? 같은데 크기만 다른 타입인가요? 타입 자체가요? 예. 타입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. 어떤가요? 다른 것 같은데. 예, 다른 타입이에요. 크기가 다르면 아예 달라요. 얘네들은 그냥. 그래서 뭐 다른 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C나 그런 데서는 크기가 달라도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은 크기가 다르면 완전 다른 타입으로 타입. 확실히 인식을 해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C에서 뭐 보면은 그 파라미터 받을 때 저거 숫자가 들어간 어레이로 바꿔 숫자가 없는 어레이로 바꿔 아니면은 그걸 포인터로 바꿔 다 똑같거든요. 그 만들 때만 이제 어디에 만들어주냐만 차이가 있지 파라미터로 받을 때 완전히 같은데 얘는 다른 게 돼요. 파라미터로 예를 들어서 투 스트링이면은 스트링 2개가 아니면 무조건 타입이 틀리다라고 나와요. 이런 게 고의 특징이죠. C에서는 A가 배열이면은 A0의 포인터랑 그 A랑 같은 걸로 예, 이루어지는 맞아요. 예. 근데 여기선 아니라 예, 완전 그쵸. 아니라. 예, 완전히 달라요. 그리고 뭐 빈 문자로 채워지는 거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죠. 얘네들은 초기값 들어가죠. 제로 값들이 다 있어요. 모든 타입들은 문자열 같은 경우는 빈 문자열이 제로 값인 거죠. 그리고 슬라이스는 숫자만 딱 뺀 거죠. 그렇죠? 숫자만 싹 뺀 거죠. 간단하네요. 그러면은 뭐 슬라이스랑 배열이랑 별 차이 안 나는 거 같이 보이죠. 보기에는 그렇게 한데 어떻게 다르죠, 얘네들은? 이게 재밌는 게 그냥 그래요. 슬라이스 처음부터 크기가 있는데요. 이게 정확하게 슬라이스가 크기를 갖지 않아요. 이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. 슬라이스는요, 객체인데요. 내부적으로 배열을 가지고 있는 객체예요. 근데 그 내부적으로 배열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참조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배열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. 내가 참조하고 있는 배열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고 처음 만들 때부터 메이크로 만들 때 그걸 만들어주게 돼 있고 얘는 좀 특별하게 닐이라고 불러요. 그리고 대개는 그냥 이렇게 안 써요. 얘는 무조건 이렇게 써요. 우리 항상 파이썬처럼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를 슬라이스 할 수 있죠. 두 개 좀 달라요. 슬라이스 잘라서 이건 0에서부터 3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처음부터 3 0, 3이랑 똑같죠. 이거는 3부터 끝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쓸 수 있어요. 그럼 재밌는 거. 자,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? 이거 리드라는 펑션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 만약에 누가 실행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? 값이 복사돼서. 그쵸. 통째로 다 복사돼요. 예를 들어서 저게 3이 아니라 1000이면은 이거 바이트니까 1000바이트 복사되는 거죠? 그쵸? 다 복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리드가 안에서 막 저 배열을 고쳤어요. 그러면은 호출한 쪽에 있는 애는 안 바뀌겠죠?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? 바뀌더라고요. 왜죠? 사실은 배열은 저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들어있다라고 참조하는 그쵸. 애라서. 같은 배열을 참조하게 되는 거죠. 슬라이스 객체를 복사를 할지라도 그쵸, 다르게 되겠죠.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슬라이스랑 배열이랑이 완전히 작동하는 게 좀 달라요. 안에 보면 문법으로만 보면 숫자 있냐 없냐 하나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고치면 다 고쳐져요. 그렇잖아요. 저거 리드 우리 할 때 저렇게 넘기면 막 다 고쳐지잖아요. 그렇죠? 만약에 저게 슬라이스가 아닌데 일반 객체를 만약에 쓰고 싶었다 라고 하면 원래는 포인터를 넘겼어야 되는 거죠. 그렇죠? 이런 부분이 좀 더 C랑 좀 다른 느낌으로 주는데 헷갈릴 소지가 있는 부분? 네, 있는 거고. 그리고 이제 값에, 슬라이스에다 값을 추가하는 거. 이거 따로 다뤄요, 대부분. 값을 추가하는 거.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, 왜 슬라이스는 값 추가하는 게 따로 대부분 다를까요? 슬라이스는 크게 두 개 가져요? 아까 전에 얘기했지. 네. 어떻게 다르죠, 얘네 둘? 렌트는 실제 그 안에 몇 개 들어있는지 예, 그쵸, 네, 네. 카파시티가 그냥 몇 개 수용할 수 있는지. 그쵸. 그럼 밑에 있는 거는 실제로는 뭐의 크기일까요? 슬라이스가 참조하는 전체 배열. 그쵸. 슬라이스가 참조하는 배열의 크기죠. 위에 있는 거는 그냥 내가 그 배열의 크기랑 상관없이 몇 개를 다 만지를 저장하는 거고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실제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앞에 있는 게 그냥 길이, 뒤에 있는 게 배열 크기. 그쵸? 그럼 이건 길이가 12 배열 만들고
이 배열을 참조하는 슬라이스를 만들었는데 걔가 초기 값이 길이가 0이에요. 그 다음에 A에다가 이제 A라는 시퀀스에다 값 추가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은 A에 2가 추가되겠죠? 할 수 있겠죠? 그럼 아까 전에 0에서 출발했으니까 랭스는 1이 되고 캡은 그대로 10이죠? 그렇죠? 캐파시티는 안 늘어나잖아요. 어려운 거 없잖아요. 근데 문제는 랭스가 이제 10이에요. 꽉 찼어요. 그때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?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더 이상 안 늘어요. 배가 이미 가득 찼어요. 그럼 이제 함장이 이제 뭐 그래야죠. 이 배를 버려라! 하면서 배를 버려야겠죠. 앞 인자로 넣었던 A를 포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새로 슬라이스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요. 거기다 다 복사를 해요. 저 배를 옮겨 타라! 그렇게 해요. 다 옮겨 타요. 그 다음에 드디어 이 자리가 생겼다고 해서 이게 딱 탑승을 하는 거죠. 그럼 새로운 배를 만들어 버렸잖아요. 이 배를 버렸어요. 그래서 새로운 배를 받아야죠. 그래서 어펜드는 무조건 이 모양으로 써요. 새 슬라이스를 만들어가지고 돌려줘요. 그러니까 이 안에서 왜 저렇게 받느냐, 이 받은 걸 버리니까요. 얘를 쓸 수가 없다. 이 배를 버려라고서는 새 배로 갈아타는 거예요. 무조건 그래서 어펜드는 이렇게 써야 돼요. 무조건. 물론 이거 문법 봐도 바보 같죠. A 두 번 쓰니까. 바보 같지만 나름대로의 깊은 뜻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. 그냥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원래는 만약에 A 자체가 그냥 객체 같은 거라면 A 어펜드 to 하면은 알아서 내부에 있는 걸 바꿀 거 아니에요. 난 다르게 쓰고 싶다. 그러면은 무슨 벡터라는 우리가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쵸? 거기서 요거를 내부에서 처리하게 할 수도 있죠. 그쵸? 예를 들어서 그냥 블럭에다 트랜잭션 더하고 한다. 그럼 블럭 만든 다음에 그냥 하면은 알아서 돌아가게 하잖아요. 새 블럭 바꾸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.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시퀀스 말고 더 강력한 거는 이제 맵 같은 거 있죠. 맵은 그냥 단순하죠. 키밸류 하는 거죠. 키밸류를 매핑을 하는 거잖아요. 이 키는 이 맵과 매핑이 됩니다. 매핑하는 거는 대부분은 함수 같은 거죠, 사실은. 그리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매핑하는 테이블 같은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. 솔리디티 같은 거 쓰면은 그래서 그냥 매핑이라는 타입이 있어요, 아예 대놓고. 근데 대개는 그냥 맵이라고 불러요.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. 좀 단순하죠. 별거 없죠. 스트링이 P고 인티저가 이제 값이라서 이렇게 쓴다. 그렇죠? A는 10, B는 20 했어요. 그럼 이제 요거 M 들고 고서 A의 값을 얻을 거야. A가 T인 값인 거죠. 그럼 요거 1 나오는 거죠. 1이 아니라 10 나와야죠. 네, 10 나오니까. 네. 그리고 B 나오면 20 나와야겠죠. 그럼 C 이렇게 받으면 몇 나와요? 0 나오죠. 네, 맞아요. 네. 제로 기본값이 들어와요. 네. 그러면은 C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? 만약에 C 딱 하고 싶은데 사실은 C가 우리가 0을 넣어놨었어요. 그럼 0 나오겠죠. 근데 C가 없어요. 0 나오죠. 그러네. 얘네는 신기하게도 두 개 줘요. 네. 그래서 봤는데 뒤에 보면 저게 있는지 없는지가 그냥 true, false가 나와요. 그냥 불린 타입으로 나오는 거죠. 에러 받을 때랑 똑같잖아요, 모양이. 약간 이 모양을 얘네가 되게 선호해요.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바보 같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지 그런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써? 그럴 수 있죠. 특히 심한 게요. 여기 있을 경우에 할 때는요. 앞에다 if, value, okay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 뒤에 콜론, 세미콜론 붙인 다음에 okay 하고서 이렇게 중괄호 열어가지고 이거가 있을 때는 이걸 처리해 막 if는 그렇게 쓰거든요. 되게 바보 같죠? 근데 이렇게 써요 어쨌든. 어쩔 수 없어요. 그거는 그런데요. 근데 만약에 혹시 그냥 나 value 안 쓸 거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만 정말로 확인할 거야 할 때는 어떻게 하죠? 그쵸. 언더스코어 쓰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블랭크 아이덴티파이어 그냥 넣어주면 끝나는 거죠. 여기 있는 거 만약에 B, 나 그런 거 지우고 싶다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? 키 밸류 쌍을 없애는 거죠. 네? 딜리트? 네. A가 아니라 지금 M이어야죠. M에서 B를 지운다고 하면 없어지는 거죠. 데이터 쪽에서 신기하게 프린팅을 다뤄요. 그래서 다양한 포맷으로 출력할 수 있다. 그런 거죠. 그리고 정말 다양한 포맷이 있는데요. 다음 시간에 하죠. 맛있. 네. 그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.